일단 속도와 가속도를 알아봅시다.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총거리고요. 변이는 이렇게 연상합시다. 변한 위치,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 그리고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 돌았다. 400m 트랙이다. 그러면 거리는 400입니다. 하지만 변이는요, 제자리로 되돌아왔으니까 변이는 0이 돼요. 그 다음 트랙을 돌 때 변이는 커졌다가 점차로 작아집니다. 하지만 거리는 계속 늘어나네요. 그래서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요. 변이는 0이 된다. 원운동에서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데요. 한 사람은 1번 코스로, 한 사람은 2번 코스로, 한 사람은 3번 코스로 갔다고 하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1번이 제일 크죠. 그 다음 2번, 3번. 하지만 변한 위치는요, 직선 거리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변이는요, 1번, 2번, 3번이 모두 같아요. 출발점, 도착점이 같더라도 경로가 다르면 무엇이 이동거리가 다르다. 반면에 출발점, 도착점이 같으면 변이는 어떻다? 같다. 변이는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하고 출발점과 도착점만 체크합니다. 경로가 달라도 출발점, 도착점만 같으면 변이는 어떻다? 같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갔어요. 하지만 변이는 요만큼이죠. 거리는 이렇게 길어지지만 변이는 요만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하지만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변이는 다 같습니다. 출발 후 제자리로 돌아오면 변이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변이는요,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해서 나중에 0이 되고요. 거리는 계속 증가합니다.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항상 변이는 이동거리보다 작습니다. 직선 운동일 경우에만 변이와 거리가 같은 거예요. 직선 운동은 변이와 거리가 같다. 이렇게 이동했으면 거리는 길죠. 변이보다. 됐죠? 거리와 변이를 배웠으니까요. 이제 속력과 속도를 배우시면 됩니다. 속력은요, 물체 빠르게요. 단위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V, 속력, 시간 T, 자, 거리 S. 자, 이거 외우기 전에요. 아버지 자동차를 보면요. 자, 속도계에 시간당 거리가 나타납니다. 100km/h. 아래쪽이 시간의 개념이고요. 위쪽이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속시를 배웠습니다. 거속시, 중학교 때요. 거속시. 자, 거리는 S로 나타낼 거고요. 속도는 velocity, 그 다음에 시간은 T예요. S는 VT. 자, 이렇게 연상합시다. 자, 선생님이 소형차를 몰고 빨간불일 때 정지선에 섰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선생님의 제자가 BMW 오픈카를 몰고 옆에 쓴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보자마자 씨발놈 비싼 차 타네. 이렇게 해요. 씨발놈 비싼 차 타네. 이렇게 외웁니다. 어르신이 자기가 돈 벌어서 멋진 차를 샀으면 아주 멋진 거지만요. 이럴 땐 욕 나와요. 비싼 차 타네. 그러면 S는 VT니까요. V에 대해 정리하면 V는 T분의 S가 되고요. T는 V분의 S가 된다. 그 다음에 물리는 무조건 단위예요. 단위를 보면 공식이 나옵니다. 아래쪽은 시간, 위쪽은 거리. 자, 그러면 T분의 S 속력, V는 T분의 S다. 물리는 단위를 본다. 단위를 보고 공식을 유추한다. 다음, 평균 속력의 개념이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 동안 물체의 평균적인 빠르기예요. 운동 도중에 빠르기 변화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요, V에다가 이렇게 발을 하나 그어요. 총 시간분의 총 거리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순간 속력은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빠르기예요. 자,
ST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T1인 시점에서는 S1에 있었던 거고요. T2 시점에는 S2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총 시간은 요만큼이죠. 총 시간분의 거리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얘 기울기는요. 총 시간분의 거리가 돼요. 그래서 요게 평균 속력입니다. 됐죠? 반면에 순간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다시 한번 보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라는 건요. 시간당 거리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뭐라고요? 속력이라고요. 됐죠? 근데 T1과 T2 요 두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렇게 기울기를 측정하면 요 기울기를 측정하면 평균 속력. T1일 때 기울기, T2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순간 속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거리로 계산해요. 다시 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속도는요. 시간분의 변위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m를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럼 100m 갔고요. 100m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거리는 200m고요.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1초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1세컨드당 200m 이동했습니다.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하지만 변이는요. 0이네요. 그래서 1세컨드분의 0이 되기 때문에 얘는요. 평균 속도는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력은요. 방향 고려하지 않지만 속도는 방향 고려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보통 플러스로 놓고요. 왼쪽은 마이너스로 놓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 속도도 있고 마이너스 속도도 있어요. 만일 왼쪽으로 플러스 놓으면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평균 속력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력, VT 그래프 그렸을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할 때는요. 자, 여기가 시간이고요. 자, 이게 낮은 속도예요. 처음 속력, 낮은 속력 나누기 2 해주면 평균 속력이 나옵니다. 처음 속력, 낮은 속력 나누기 2 해주면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할 경우는요. 2분의 처음 속력, 낮은 속력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주로 등가속 운동일 때, 가속도가 같을 때, 등가속 운동일 때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건요. 총 시간분의 총 거리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자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기울기 자체가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당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니까 이게 가속도예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가속 운동이라고 불러요. 등가속 운동. 이럴 때는 처음 속력, 낮은 속력 나누기 2 해주면 평균 속력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속력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변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뭘 써야 되냐면 총 시간이 여기 있고요. 총 거리는 VT 그래프 아래 면적이 총 거리예요. 그래서 T분의 총 거리 S 이렇게 계산하셔야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물론 여기서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또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도 여기 총 시간, 총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예요. 자,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할 때는 2분의 처음 속력, 낮은 속력만 쓸 수 있고요. 언제나 쓰는 건 총 시간분의 총 거리 해주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로 얘기하면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요. 만일 선분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거리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기울기 자체가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속력이 됩니다. 다시 ST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그렇지, 속력이다. T분의 S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등속이고요. 속력이 일정한 거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점차로 감소하면 이건 속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속감. 됐죠? 다시 정리합시다. ST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건 등속이다. 기울기가 증가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이건 속력이 증가하는 거다. 기울기가 감소한다. 아, 이거 속력이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다음 VT 그래프에서요.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예요.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니까요. 이건 가속도가 됩니다. 기울기. 다시 VT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T분의 V 가속도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등가속 운동이고요.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증가한다. 기울기가 감소한다. 가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일정이다. 등가속 운동입니다. 등가속 운동. 됐죠? 자, 이렇게 접선의 길기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증가하는 운동. 이렇게 접선의 길기가 감소한다. 이건 가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이다. 두 번째, VT 그래프에서요. 아래 면적은요. 이동 거리입니다. 또는 변이. 거리 또는 변이다. 그래서 만일에 VT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등속이고요. 자, 여기가 T고요. 여기가 V니까요. 이 면적 자체는 S는 VT가 되네요.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된다. 됐죠? 그러면 다시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등가속 운동할 때는 요 면적이 변입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요 면적이 변이고요. 이렇게 운동하면 요 아래 면적이 변입니다. 또 VT 그래프에서 둘 다 등속인데요. A란 놈과 B란 놈이 있다. 그럼 요 시간 동안 B의 이동거리는 요만큼이고요. A의 이동거리는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이 둘의 거리차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차가 점점점 많아진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평균 속력을 이렇게 구해버리면요.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평균 속력 구해서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게 서로 같아집니다. 그렇죠? 자,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V라고 합시다. V 곱하기 여기 T라고 하면요. T죠. 근데 사각형의 면적도요. 이 평균 속력이 2분의 0 플러스 V입니다. 그러면 2분의 V가 되죠. 됐죠? 곱하기 T 해주면요. 둘의 값이 서로 같아요. 오케이? 속도라는 건요. 운동 방향과 함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초 동안 변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시간당 변이다. 시간분의 변이. 이때 자, 이건 벡터 값이라고 해서 방향을 고려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요즘은 생략해요. 그래서 V는 T분의 S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자, 속도라는 건 반드시 무엇?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단위가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죠. 자, 아래쪽은 시간의 단위고요. 위쪽은 거리의 단위니까 이게 속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만 보면 공식을 바로 유추할 수 있어요. 다음 평균 속도, 속도 변화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평균적인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총 변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요 변이가 400km고요. 총 걸린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요. 총 시간 4시간분의 400km. 총 변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km per hour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우리가 가다가 휴게소 들렸다가 좀 놀다가 자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또 느리게 가다가 이렇게 됐지만 중간에 어떻게 변화되든지 이건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총 시간분의 총 변이 이렇게 해준 게 평균 속도입니다. 순간 속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예요.
순간, 속도가 느렸다가 정지했다가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순간 속도입니다.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음수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 절대값이 클수록 속도가 빠른 겁니다. 마이너스 20m/s 플러스 10m/s를 해석하면요.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속도가 20m/s로 가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10은 플러스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